다시 신축년이라고 하는 운을 보시면은 춘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춘하 추동이 됩니다. 이 계절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데 그거의 용은 달라져요. 계절의 용은. 신축년이니까 경자년과 신축년은 금으로 계절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금으로 계절을 보니까 재가 되겠네요. 그죠? 신금이 바라보잖아요. 목을. 이런 식의 데이트를 안 해보셨죠? 그러면 지금 머리에서 번쩍하고 불이 들어오야 돼요. 그죠?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관이죠, 관. 네. 그럼 여기는 비겁이네, 그죠? 비겁인데, 비겁이 아니고요. 비겁에 대응하는 체가 움직여요. 여기 식상이잖아요. 그럼 식상이 아니고요. 식상에 대응하는 관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관. 이렇게. 그러면 이민년도 월운을 써놓고 계절을 대입해보면은 뭔가 변화를 느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신축년의 봄철에는 주된 것이 뭐라고요? 재의 문제. 여름은 관의 문제가 부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 명에서 관의 문제가 걸린 것이 사건으로 대두돼요. 그러면 연운에서 내 명과 연운을 내 명에서 바라보면은 새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새운. 그러면 그 새라고 하는 것이 대입돼서 명에 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관이 사건적 문제로 부각됩니다. 그럼 어디겠어요? 여름의 중심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런 건 큰 틀로 이렇게 뭔가 구획 정리를 해 놓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막연히 사주를 보고 세운을 대입했는데 막연하잖아요. 그죠? 사건도 막연하고 사주도 막연하고 근데 그걸 펼쳐서 월운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것 또한 막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먼저 구분을 하셔서 구획 정리를 해서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해마다 오는 운, 그러니까 연운은 해마다 바뀌지만은 계절은 지나는 계절이나 올해 계절이나 똑같다고요. 봄은 봄이고 여름은 여름이잖아요. 이게 월의 지지는 항상 해요. 항상. 체는 항상인데 용이 달라졌잖아요. 새 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당이 쓰여지는 조건들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인지하셔서 대입하시면은 한 걸음 더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또 천간을 보셔야 돼요. 천간. 천간이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괄적인 작용은 해마다 똑같은 지지를 어떤 것으로 용하느냐가 넓은 의미의 포괄적 사건의 마당들이지만은 개별적 사건들은 저 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결과적 통변을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재관을 본다. 재관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관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인지하는 게 거의 대부분 재관 중심적인 형태로 사건을 인지해요.
그게 결과니까. 과정으로 내가 무슨 공부를 좀 했어요. 인성으로. 공부가 잘 됐어요. 그건 공부가 잘 됐다는 건 한참 지난 뒤, 몇 년 지난 뒤에 회고해 볼 때 그런 걸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는데 시험에 안 붙었어요. 안 됐어요. 합격이. 공부 잘 된 거하고 합격 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열심히 돈을 사업을 막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마이너스예요. 정말로 재밌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한 재관이라고요. 그럼 나중에 사업 털고 자신이 그때 한때 했던 사업을 얘기할 때 그때 내가 벌지는 못했어도 참 재밌었다. 뭔가 신명났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인식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재관의 기준은 결과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연운을 통변하실 때의 기준, 처음 얘기했죠. 성패, 기흉, 희기. 그죠? 희기는 출발점, 기흉은 결과, 성패는 가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구획 정리를 해 놓으시고 바라보시면 돼요. 자, 지금 신축년은 여기 식상이죠. 식상. 신축년은 사유축의 음의 간지로 마디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요 축이 신축년에 보여지는 마디이고요. 해묘, 미는 음성적 마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축년은 음지들로 결정이 나요. 그럼 양지는 과정이죠. 뭔가 일이 진행되는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보셔요. 여기 이렇게 식상이 개사로 드러날 때, 여기 비겁 중에 신묘로 드러날 때,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지지의 마당에 조건과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관적인 문제는 개사달부터 을미달에 집중되겠네요. 그죠? 상관이라고 하는 식상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관의 문제가 결정되는 건 관이잖아요. 관. 뭐의 관이에요? 신금 세 군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천간의 개별적인 구조로 본다면은 관의 문제는 정유 달이 중심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명에서 관이, 만약에 내가 수일주예요. 그러면 토가 관이겠죠. 그러면 그게 토의 관이 문제가 생겼어요. 신축년에. 그러면은 토에 무슨 달을 찾아서 무슨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월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월우는 뭐예요? 신축년의 시간표라고요. 신축년 기준에서 바라보셔야죠. 그러니까 신축년의 관적인 거에 규정되는 것, 그런 사건들이 시간표로 드러나는 것은 정화예요. 정화. 그러면 정유달이 중요한 마디가 되겠죠. 나한테 관적 문제를 얘기한다. 누가 와서 승진 무슨 또는 뭐 관에 관련된 소송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된 걸 물어볼 때에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죠? 예. 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여기죠. 그죠? 을미달. 그럼 이런 것이 잘 안 보이면 뭐예요? 지지 지금 이걸 재관을 바탕에 깔고 얘기하시라고요. 포괄적으로. 근데 그러한 지금 마디들 개사, 을미, 정유 지금 핵심적 마디잖아요. 여기인다 기축에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그런 마디들을 연결하셔서 관찰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얘기 핵심이 뭐예요? 신축년의 사건을 얘기할 때. 자,
앞에 식상이 일어났으면은 이 식상의 작용이 식상 생재로 연결되느냐, 상관 경관을 하느냐 이런 거죠. 당연히 관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관 문제의 발생, 관 문제의 결정 이런 것들 계산해서 보시면 돼요. 조금만 궁리해 보시면은 재밌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에서 사건이 연운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 자꾸 병신 달에 뭐가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병신달을 갖다 대서 명에 있는 막 인신충, 병신합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월이 연의 담을 넘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월은 연 안에 있어요. 연 안에. 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연이 거느린 거지, 연 뒤에 있는 거지, 연을 넘어서 명으로 대입되고 대운으로 대입되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명에 있는 것과 조건이 형성되는 건 무조건 대표가 누구예요? 연이에요. 연. 연 중에서도 연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군이라고 한다고요. 세군. 세군이라는 의미를 다들 읽으시고 공부하셔놓고서는 세군을 개무시하죠. 그죠? 아니, 임금이라고 해놓고 인정을 안 해요. 월을 갖다가 대입하고. 그러면 세군일 이유가 없죠. 중요한 관점이 여기에서 지금 정해진 이 부분들, 지금 십성으로 써놓은 것은 다 용이에요. 용. 우리가 얘기한 십성은 용하는 거예요. 무엇의 기준에서 십성이 배정된 거죠? 그러면 그 체의 용이 드러난 거예요. 지지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체이고요. 그것이 신축 년에는 이렇게 재성의 마당, 관성의 마당으로 용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연운을 펼쳐서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한 달, 계사달 안에서도 이렇게 펼치면은 30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0일. 30일을 오후 단위로, 일 후 단위로 나눠야 된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지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려면은,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이건 나중에 또 할 얘기지만은, 지금 이 월운까지만 펼쳐져도요, 할 얘기는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무슨 막 일진 갖고 명예 갖다 대입하고 이러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강조하는데, 명리 학을 하시려면은 학자적 명분을 세우시려면은 뒤돌이기만 하지 마세요.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학이 아닌, 그냥 점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냥 감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한다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명리학이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내가 얘기하는 걸 해석해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일진 가지고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체계적으로 펼쳐서 진행하시면 돼요. 모든 사건은 연운에 서 있고요. 그 사건의 주인은 세군이다. 그러면 세군 중심에서 월운에 펼쳐져 있는 시간표를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지금 앞에 얘기 다 지우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명에서, 세군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떠한 것인가가 정해지겠죠. 그게 재의 문제인지, 식상의 문제인지, 인성의 문제인지. 인성의 문제면은 인성의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찾아가서 보라고요. 나한테 인성이, 목이 인성이라고 그래서 목을 작용하는 이 월과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가요? 예. 그 부분, 자, 이걸 인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이제. 지금 한 얘기를 잘 인지하고 계셔요. 어쩔 수 없어요. 간목부터 해야 되니까. 개수 일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끝까지 나오셔야 돼요. 간목 일간 입장에서 이제 그 신축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신축년이 뭐가 돼요? 간목의 세운이 되겠죠. 세운. 지금 연운 기준에서 신축년 기준에서 저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신축년의 관의 문제는 정유 달해, 재의 문제는 을미 달해, 그죠? 관의 문제는 계사 달해. 식상이니까 관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관의 문제의 발생 원인이 여기에 있죠. 그냥 식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뭔가 일을 벌리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변의 기준을 어디다 놓는다고요? 재관에 놓기 때문에 다 식상은 관으로 연결되고요. 비법은 재로 연결되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간목이 앞에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이런 얘기 안 하려다가 그래도 이게 금유반에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거 뭔 소리야 이게. 간목 일간에서 보면은 정재와 정관을 만나는 해가 되겠죠. 그죠? 그게 신축년이에요. 그러면 재생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재생관이 된다. 그게 간목이 신축년에 일어나는 주된 것들이죠. 그러면 재생관이 된다는 것은 결과 중심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겠네요. 뭔가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뭔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죠. 근데 신축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하는 것. 과거지사. 벌써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그러면은 간목한테 신축년의 재생관은 과거지사로 내가 했던 걸로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놓은 거잖아요. 정제는 내가 책임져 놓은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과거지사니까 내가 책임하에 뭔가 한 거네요. 그것이 확인된다는 뜻이잖아요. 관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이 확인된다. 그러한 가치 중심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재생관을 염두에 두시고, 자, 간목이, 명 자체가 식상 중심인 간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주로 얘기하면은 가보일주네요. 그죠? 가보일주. 가보일주가, 신축년을 만난 거예요. 재생관을. 그러면은, 이 상관이 중심인데 그냥 그죠? 간목 입장에서는 일지로 놓고 볼 때 상관밖에 없죠. 근데 간목 일주가 월에 사화를 두고 있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식신 중심에 해석을 하시면 돼. 그래서 화를 식상으로 쓰는, 그죠? 간목 일주한테 화라고 하는 식상이 중심으로 돼 있는 명이 신축년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 목생화는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 근데 신축을 만났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에너지를 자기가 자유스럽게 에너지를 꺼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안 된다. 그거에 규제, 압박이 형성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식상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극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갑오일주한테는 기본이 경관이잖아요. 그죠? 경과류가 아니고. 웃어줘야 되는데 안 웃어줘요. 상관, 경관이죠. 직접적으로 경관을 하지 않아도 상관, 경관의 에너지적 작용이 일어나겠죠. 상관, 간목이 일지 상관을 쓴다. 그러니까 갑오일주로 돼 있다 해도 다른 형태로 에너지적 작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갑오일주가 신축년을 본다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쓰지 못한다. 에서 출발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갈등들이 일어나겠죠. 자, 천간에 정화마저 있어요. 그러면 천간은 상관, 경관이고 지지는 상관, 생재네. 그죠? 이게 그림이 막 그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의 축이니까 상관, 생재잖아요. 천간에 정화가 있어요. 천간에 정화가 신금을 보면 경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오일주가 정화나 병화가 나와 있으면 식상이 관을 극한다. 이 얘기겠네요. 그죠? 그럼 천간은 경관을 하게 되니까 성패의 문제가 생기겠네요. 경관에서 생기는 것. 그러면은 갑오일주가 경관이 천간으로 노출돼 있다면은 관제, 구설에 노출됐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식상이 왕해서 저 신축년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것은 경관이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오히려 뭐예요? 관을 이용한다, 활용한다, 관적인 뭔가 조건을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구설이 먼저 일어나죠. 트러블이 먼저 발생하고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극복되기가 어려워요. 왜? 생재되니까. 지지가 연운이 축토로 신금을 끌어냈기 때문에 화의 극을 신금이 충분히 견뎌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압되지 않아요, 화에. 그러면은 간목이 식상을 중심으로 명이 구성된 그런 구성이면은 내년에 조심하셔야죠. 까불지 마라. 일정 부분 규제되는 걸 받아들여라. 그게 기본 문제고요.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식상이 관을 극하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 찾아보세요. 식상이 관을 극하는 문제. 그러면은 핵심으로 일어나는 계절, 계사달이겠네요. 그죠? 계사달에서 이렇게 을미달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갑오일주가 상관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는 명, 아니면 일지 상관만 갖고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 상관으로 신축년에 관에 대응하는, 정관에 대응하는 문제들, 잡음들, 트러블들이 일어난다. 그럼 일을 앞에서 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신축년에 무시하고 그 상관으로 일을 벌리는 거죠. 그럼 이때 잡음이 일어나고요.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쯤 가면 뭐가 생겨요? 여기는 구설, 여기는 관제. 관의 문제가 되잖아요. 관제로 해결되죠. 반응들이 신통치 않아요. 이런 식의 신수를 못 들어보셔서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조금만 본인들이 배운 공부를 조금만 이렇게 적용만 해보셔도 가능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그냥 순리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순리대로.
자, 지지가 축 O로 연결되죠. 그죠? 그럼 지지는 기륭 문제가 연결될 텐데, 오화가 축토를 만나서 뭐가 생겨요? 습이 발생되겠네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관적 기질이 축토를 생하고 싶지 않은데, 축토가 끌고 가는 게 강력해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축토에 끌려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부적 태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너지적 작용이 울컥거리게 됩니다. 그건 성정적 문제로 나타나죠. 감정적 문제, 자기 감정 컨트롤이 만만치 않다. 그럼 그걸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목이 왕해야죠. 그래야 화가 유지되잖아요. 또 아예 수가 왕하면 되죠. 그죠? 수가 왕하면은 이미 이 상관은, 명예의 수가 왕하면 저 상관은 어떤 거예요? 폐인됐다는 뜻이잖아요. 인성에 컨트롤 돼 있는 상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신축년은 큰 문제 없어요. 목이 왕하면은 목생 화 기준에서 신축년을 쓰는 거고요. 수가 왕하면은 신축이라는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외부적 조건을 수용한다, 인지한다. 목화가 발달된 명은 자기 기준에서 목화를 쓰는 거에 입장에서 신축년을 극복하겠죠. 그러면 목화가 발달된 명은 안쪽에서 트러블이 생기고요. 뒤에 가야, 미달을 지나야 에너지를 펼치는데 순조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목일간한테 화식상을 쓰는 명은 신축년에 위축된다. 그죠?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에너지가 보여지는 건 위축된 형태로 보여진다는 뜻이죠. 네. 당연히 명마다 지금 하나를 놓고 간목 하나를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시기가 명 전체 구성해서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셔서 대입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 과정적 부분, 그냥 그 패턴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식상 중심에서 봤을 때는 관제 구설이 핵심적 코드이다. 그냥 구설에서 끝나느냐, 관제까지 가느냐, 또는 목화가 왕해서 신축이라고 하는 재생관디는 제 관의 운을 자기 입장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 견뎌낸다는 건 제 관을 어떻게 해요? 자기 기준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목화가 왕하면은 일정 부분 온도 조절도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식상으로 벌려놓은 일들을 정리하는 해가 돼요. 그게 신축년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정리를 해요? 과거지사로. 신축은 그냥 누구나한테 다 과거지사예요. 국가적인 성향도 기본적으로 그런 과거지사를 기준으로. 대부분 그런 거죠. 목화가 발달된 명이 신축년이 되면은 자신이 벌려놓은 것들, 해온 것들, 이 필요 없는 것들, 영양가 없는 것들을 골라낸다, 솎아낸다, 정리한다, 그죠? 선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요? 경험을 기준으로. 과거적 가치와 대입을 해서 그러한 효과를 구분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화가 강한 명은 신축년에 뭘 하려고 하겠어요? 털어내고 정리해서 시프트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운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올해는 이러한 운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자기 의지 개입을 하셔야죠. 근데 신축년에 목화가 발달된 명이 막 무모하게 일을 벌려요. 확장한다. 되냐고 그런 게. 그럴 만한 운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 부분을 인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건의 핵심이 개사달과 정유달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죠? 월 운까지 대입해서 보시면 되고요. 기축달에 발동이 빨리 걸려서 스타트 걸면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네, 어려워집니다. 재성 중심. 이면은 뭐예요? 토죠, 토. 명예의 토가 중심이면은, 일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갑진, 갑술, 이게 되겠네요. 그죠? 이러한 명이 신축년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로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진토가 월에도 있을 수 있고, 시에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하기 편하니까 갑진, 뭐 갑술 이렇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생관이잖아요. 그죠? 신축년이 재생관이니까, 재라고 하는 거의 가치를 이렇게 출현하는 거잖아요.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재라고 하는 가치를 밖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신축년은 재생관했다는 것은 지지의 재를 밖으로 드러냈다, 확인했다, 천간으로 보여준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갑진일주, 갑술일주는 이미 재를 지지에 갖고 있는 명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저 토생금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여기에 핵심은 토생금이죠. 토생금이 잘 딘다. 토생금이 잘 딘다. 그러면 재생관이 잘 딘다는 얘기고요. 재생관이 잘 딘다고 하면은 신축년은 뭔가 재의 가치에 머물지 않고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 확인하는 시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 영역에 있는 것, 자기가 책임지고 하고 있던 것이 공인받게 되겠죠.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루던 것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공식화된다는 뜻이죠. 그게 긍정적이면 뭐예요? 취직한다, 승진한다, 그죠? 뭔가 자리를 얻는다. 그렇게 되겠죠, 간목한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토생금이 안 돼서 신축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토세가 강해서 신금이 뭔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불분명해지는 거죠. 재에 머물렀는데 나가서 뭔가 결정하라고 하는데 결정되는 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신축년은 굉장히 강한 운이에요. 신금이 강하게 작용해요. 근데 명의에 토가 있어서 토가 왕에서 그걸 끌어내는 게 잘 안 된다면은 운은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데 그게 명에 들어와서는 불분명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것, 대외적 기준은 강하게 뭔가 규칙이나 룰이 형성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걸 잘 못 해낸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다룬 재에 대한 증명, 가치 전환, 이게 어렵다는 뜻이죠. 그냥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적당히 토생금이 잘 되면요. 이런 운은 재에 대한 가치를 관으로 보호받게 돼요. 재생관은 정관이니까요. 수수료를 주면은 공증서 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건 네 거니까 지켜주겠다. 이런 식의 확인을 받는 것이 되죠. 그게 인성과 연결되면 문서로 확인받는 거고요. 도장 받는 거고, 관성으로 연결되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어떤 기관적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지지를 대입해 보시면은 이렇게 축토가 개입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혼잡이죠. 혼잡. 간목한테 재의 혼잡. 재의 혼잡이죠. 그럼 축진으로 연결되면은 습의 문제가 생기겠네. 축진은 경계가 무너져요. 네 거, 내 거에 금그어는 경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지각하는 내 안에 있는 도덕적 규칙. 그잖아요. 누구나한테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게 무너지죠. 그게 축진 파예요. 살을 안 쓰셔도 돼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습 때문에. 근데 진토가 진토에 작용되는 습과 축토에 의해서 작용되는 습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경계가 섞여서 혼란이 일어나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갑진일주한테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습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상당 부분 기흉적 부분, 공간적 부분은 불편해진다. 일지, 진토를 가정궁으로 볼 때, 가정의 문제로 얘기할 때 저런 축토가 들어와서 습이 커지고 축진의 관계가 모호해져서 구분이 안 돼서 발생한다면은 당연히 가정에 부부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그게 어디까지 가요? 관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관제 조심해야 돼요. 제 문제가 관의 문제까지 연결된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그냥 서로 예를 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그냥 부부싸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럼 법원이 어디예요, 그러면? 관이죠, 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좋은 운이라고 해요. 네. 자, 그 축진, 그러니까 지지적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복잡하구나. 근데 주변에 무슨 열기를 좀 돋구어주는, 열이 좀 일어나게끔 해주는 이런 것까지 화가 있다면은 뭐에 습이 확 일어나겠죠. 그러면 눈먼 짓을 해요. 축술로 연결되면은 신금을 달고 왔잖아요. 그러면 술 중에 신금이에요? 축 중에 신금이에요? 그러면은 신축년에 갑술 일주는 저 정관이 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 금의 형이니까 정관이 형 됐잖아요. 그러면 직에 대한 갈등이죠. 고민, 갈등. 이럴 때 옮기고 싶고 바꾸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옮겨지게끔 한다든지 뭔가를 바꾸게 하는 일들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거죠. 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수정하는 거예요. 칼 대서. 모양 틀자잖아요. 이게 이건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모양 틀인데 그걸 칼로 수정하는 게 형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형벌을 제한다, 형벌을 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축년에 갑술일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에 대한 갈등, 변화들이 형성되겠네요. 그죠? 그럼 그런 직의 문제 갖고 오겠죠. 상담을. 그러면 직의 문제니까 초반에 결정을 하면은 형이 동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이죠. 그러면 형을 인지하고 조금 참아서 견뎌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달을 넘어가야죠. 그러면 이쯤 가면은 확연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관의 문제니까 정유달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명마다 가감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그래도 어렵죠.